요즘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는 80대 중반에 가까워집니다. 지금도 저는 제 집에서 잠을 자고 제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제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이 평범한 삶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히 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를 아주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람의 독립은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는 것,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합니다. 어느 날 오늘은 귀찮아서 외출을 미루고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비가 와서 사람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는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결정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 삶은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신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스스로 내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당신의 일상 얘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그 다음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를 미루고 또 하루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집 밖 세상이 낯설어집니다. 저는 옛날 동네에서 살던 한 이웃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이면 천천히 동네 가게까지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빵을 하나 사고 가게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이었고 시간이 지나며 한 달이 되고 결국 그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리 힘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 안에 머물다 보니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분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건강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 있는 날이라면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행동은 운동을 위해서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우리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한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도 매일 집 밖 공기를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그 문을 열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습관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만 오래 머무는 사람도 사라지지만 더 조용하고 더 빠르게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삶, 목소리를 잃는 삶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집의 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안에 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사소한 질문들. 그런 소리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소리들부터 조금씩 사라집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집은 그대로인데 집안의 소리만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발걸음도 없고 누군가를 부를 일도 없고 그저 조용한 공기만 남아있는 집. 그때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마음을 아주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점점 세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이유도 말을 건넬 이유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도 되고 가게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알아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몸도 약하게 만들고 생각을 느리게 만들며 결국 사람의 삶 전체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만 요양시설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많은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삶이 급격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제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세상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는 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약해지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삶은 더 빨리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온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목소리로 대화하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문 앞에서만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첫 걸음이라면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일이 그 다음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습관을 통해 저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에 조금 더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내 삶에 대해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잃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크게 나빠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 대신 정해준 식사를 먹고 내일은 누가 대신 약속 시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루의 일정까지 다른 사람이 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준 것이 편하고 수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다음 단계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사나 약속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하루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 갈 날짜를 정해주고 생활이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대신 결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도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언제 쉴지까지 모두 다른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독립은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넘겨주는 결정들 속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반드시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주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함은 때때로 이 자유를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과 대신 결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삶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삶의 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루를 따라가는 승객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습관을 통해 저는 사소한 결정이라도 스스로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람이 약해질 날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사실은 사람이 늙는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우리의 힘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가장 오래 자신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지낸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먼저 약해질 때 급격히 늙어간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평범한 이웃분이 계셨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이 함께 집 앞을 쓸고 가끔은 시장에 함께 다녀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 앞을 쓸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골목에서 그분을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 혼자가 되면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약해집니다. 그분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먼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이어도 충분합니다. 가끔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웃이 집을 비울 때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하고,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겨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을 때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하루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사회적 시선으로 돌아보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사라질 때 그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회는 여전히 노인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만 정약용이 말하듯 사람은 제도와 서비스보다 사람과의 연결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번째 습관을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바로 사람이 가장 오래 자신의 삶을 지키는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말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과 말을 나누는 일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골목 끝까지 걸어나가고 내일은 가게에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정도. 이것이 어떻게 10년 뒤를 바꾼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일도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새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놓인 삶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는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한다. 내일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건네본다. 그 다음 날은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람의 삶이 줄어드는 순간은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집문이 잠기고 말이 멈추고 결정이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누군가와 말을 건네는 것,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택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얻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집 밖 공기를 한번 마셔보고, 그저 누군가와 말을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난 뒤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삶을 지켰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오래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으시겠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겠습니까?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실천 의지를 남겨주십시오. 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